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도 보러 가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동근 대표 건설주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야 방향은 달라도 한쪽은 규제 완화, 한쪽은 공급 확대니까 뭐 어느 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돼도 건설업종은 좀 수혜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뭐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네. 이제 물론 그 리포트가 지금 이제 삭제가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충분히 그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앵커께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올해 건설주의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뭐 앵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다 좀 덧붙이자면 보태자면 한 두 가지 정도에 더 덧붙이겠는데, 하나는 일단 원가율에 대한 개선이에요. 지금 이제 뭐 DLNC도 그렇고 대형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원가율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원가율 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존의 건설사들은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었죠. 특히 이제 중소형사일수록 이게 약간 마진이 적은 그런 어떤 공사에도 이제 수주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업사들이 이제 원가율이 100%가 넘는 작업장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손해잖아요. 손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최근에 뭐 2년 연속 적자, 3년 연속자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율이 이 100%를 넘어가다 보니까 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건설 업종 전체로 봐서는 원가율 개선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우선 임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아마 공시 보신 분들, 건설사들 이런 공시들 많이 나와요.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해제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율 낮은 것들 안 하겠다. 이게 당장의 어떤 그 위약금의 손해를 볼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익구조에는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사들의 어떤 지금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거의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건설사들이 이런 그 원가율 개선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기회를 모색을 하겠다라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 공사들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역시 건설사들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건설업종이 많은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또 많은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주의 상승이 테마로 약간 엮인 부분이 있고요. 결국 뭐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의 어떤 지금 아마 협의가 거의 뭐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고 뭐 종전이 됐건 더 나가서 휴전이 됐건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긍정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가할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마도 건설사들이 참가한다면은 대형사 위주 또는 이제 이런 토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특화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 위주로의 참가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의 플러스 알파 효과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건설주는 저는 크게 봐서는 바닥을 통과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이었을 때는 원가율이 한 뭐 104%, 103%. 그러니까 원가가 103이니까 다 손실이죠. 근데 최근에 진짜 보면 한 97%, 뭐 93% 원가가 그러니까 한 7% 정도 이제 마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수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런데 앞서 좀 이야기 나오니까 의견 중에 목동이랑 압구정 여의도는 풀면 안 된다.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6월에 어찌됐건 하여간 중요한 건 목동이 풀리면 진짜 이건 좀 약간 고삐 풀린다라는 것도 이제 체크는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관은 구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 은만 얘기했는데 구리 값이 또 9,900 이제 $10,000 또 한번 가겠습니다. 구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뭐 금달러 같은 경우는 뭐 $3,000 돌파해서 돌파했고요. 더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하고 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해서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신고가 언저리입니다. 작년 5월 달 고점 때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차트 좀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은 작년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대규모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된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다라면은 지금은 그 이슈랑 다르게
중국은 이미 작년 연말부터 대규모 부양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유럽마저도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는 항상 과거에 보면 중국 경기하고 연동성을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유럽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여기에 첨부가 되면서 더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작년 여름의 고점을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또 이제 구리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 뭐 휴전 협정은 안 됐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유럽이 대규모 그 방산 지출을 하게 되면 무기 상당 부분 구리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포탄. 포탄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구리 키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구리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가? 뭐 대표적으로 이구산업 같은 경우 본다라면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맴돌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직 오늘 같은 경우는 5,000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5월달에 이게 8,000원까지 가던 기업인데 구리 차트랑은 못 쫓아가네요. 그렇죠. 예. 근데 항상 후행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진이 얼마나 더 늘어나니까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또 이 업체들이 바로 이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풍산 같은 경우를 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전차가 됐든 뭐 비행기가 됐든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풍산이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풍산이 비철금속 관련해서 가장 크게 관련된 것을 처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위치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 대비 관련된 기업의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슈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리 관련주, 풍산, 이구산업, 또 뭐 전통적으로 LS 에코에너지도 있고요. 더 판을 키우면은 약간 벌크선, 패너션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키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리 가격 상승세는 일단은 시세를 한번 탔다, 상승세는 탔다라는 점도 꼭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각 코스피는 0.6%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를 보면 우리 무너질 듯 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요, 이미 어젯밤에 미국에서 외국에서 꽤 주문 들어왔나 봅니다. 100만 주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4만 주 넘게 선주문이 들어온 게 먼저 사주면서 일단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이라든가 순환 도는 것들은 개장 키워드 이후에 저희가 더 명확하게 나올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분의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 파월의 입, 유창희 본부장 보이는 대로. 이동훈 대표, 네. 파월의 입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이 시장 지켜줄 줄 알았는데 수입 물가 높게 나오면서 좀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시작해볼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두 명의 입이 있죠. 젠슨 황의 입과 파월의 입인데 네. 젠슨 황은 어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이제 느끼면 보면서 야, 뭐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시장이 기대했던 얘기들을 좀 안 한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아는 얘기만. 너무 언론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시장이 오히려 이제 좀 역반응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입이 좀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연준은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뭐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중요한 것은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겠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과연 여기서 지금 작년 말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걸 늘릴 것인지, 금리 인하의 횟수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점도표가 2회를 유지한다면은 이 경우에 만약에 향후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면은 우리는 유연하게 정책 변경을 하겠다 정도의 언급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더 강한 발언 해주면 좋죠. 뭐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고 연준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적어도 시장에 안심을 시켜주는 정도의 발언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그런 영화에 보면은 그 굿캅 배드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캅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굿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굿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파월 의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고 네. 만약 여기서 안 한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파월 의장이 이번에 뭐 수입 물가도 안 좋고 하니까 네. 이거 우리는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굉장히 원론적인 또 하면. 얘기를 한다면은 시장이 약간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파월도 우리를 버리는구나. 네. 파월 풋이 없구나라는 그런 쪽으로 좀 또 시장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번 FOMC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어떤 시장에 굉장히 서프라이즈 주는 게 아니고 네. 안심을 시켜주는 정도의 발언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예. 보세요? 아니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적어도 파월 의장은 시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뭐 금리 인하를 몇 번 하겠다라 이런 좀 더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정도의 견조하다 발언은, 이런 거? 이런 네, 거죠. 견조하다. 경제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정책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 이 정도의 발언은 아마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섞인 저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동근 대표께서는 일단은 파월의 입이 그래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제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 보이는 대로요. 네. 뭐 예전에 노래 제목 중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노래가 대로. 있었는데 네. 저는 지금 뭐 보이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장에 참여한다라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대표적으로 뭐 MRO 관련된 조선주가 되었든 방산이 되었든. 근데 최근에 또 보이는 쪽이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 4분기,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반도체 너무 안 좋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불과 한 2달 사이에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낸드 가격 상승 전환되고 있고 디램 가격도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좀 빠르게 봄이 올 수 있다라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단순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중국이 이관신 정책에 따라서 계속 관련된 소비를 장려하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유럽의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요 국가가 부양을 한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3개월 뒤, 한 6개월 뒤에는 충분히 관련 IT 디바이스 제품의 수요가 개선되거나 관련돼서 어떤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주요 3사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이면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일단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이틀 동안 삼성전자를 거의 한 7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게 꺾이지 않는다라면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소부장이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진행해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의 보이는 대로는 삼성전자 보이는 대로, 그렇죠? 반도체 업황, 특히 레거시 보이는 대로를 네. 그냥 따라가면 그 외국인이 사면 뭐 맞는 거겠죠. 이런 거고요. 역시 앞단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뭐 동진 세미켈, 약간 이런 쪽으로 네. 또 가야 됩니까? 뭐 HBM 대신에? 주상 인지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최근에 보면은 하나 머티리얼즈도 아, 저점에서 맞아요. 좀 치고 네.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제우스라든지 신텍 같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초고성능 반도체 쪽에 좀 집중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개장 키워드까지 열어봤고요. 코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좀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1.2%. 지금 아주 짱짱하게 잘 버텨주면서 시장 전체를 좀 이끌고 있고 업종으로 좀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젠슨왕 말입니다. 젠슨왕이 지금 마이너스의 손으로 된 것 같아요. 로봇을 기대했는데 로봇 다 하락으로 밀어버리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기대했잖아요. 자율주행 쪽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오늘의 지금 업종으로 놓고 보면 철강화학이거든요. 이동훈 대표. 네. 이제 지금 우리 미국 대신에 중국 갑니까? 중국만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 좀 느닷없는데요, 철강화학?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좀 그 젠슨왕이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이 발언이 네. 결국은 이게 좀 시장에는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뭔가 그 각 어떤 그 산업별로 업종별로 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잘 안 된 거죠. 네. 사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조금 시장에서 이제 있었던 재료, 계속해서 뭐 가스관 관련된 재료라든가 또는 이제 또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 항공우주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 네, 있고 이제 방산은 살아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때문에. 결국 기존에 결국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주기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주니까 결국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건설주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관련된 중국의 어떤 감산된 부분, 감산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시장에 오늘 상승 종목을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시장을 좀 주도하던 쪽에서 일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이게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자원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조명을 못 받다가 이게 건설이나 화학 같은 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뭔가 어떤 외부적인 이슈라든가 또는 바닥을 쳤다라는 어떤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은 보면 색깔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수는 삼성전자가 아주 끌어올리는 거고 버텨주고 지수는 뭐 20포인트 이상 오르는 게 상당히 좀 지수와 오늘은 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좀 엇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결국은 지금 반도체가 이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그 반도체가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퍼즐이 지금 완성되어 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반도체는 특히 레거시 쪽에서는 더 오를 만한 룸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HBM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최근에 하도 새로운 것들이 두각을 나타나 보니까 오히려 앞에서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가 부품주들이 못 갔거든요. 사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 말이에요. 이 젠슨왕 쪽 유리기판도 처참하게 또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도 지금 다 파란불도 켜고 낙폭도 키우고 있고 뭐 기다렸다는 지금 GTC 2025 관련 세론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히려 좀 화학주들이 뭐 거의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방산과 조선은 살아 있습니다. 조선이 좀 주춤주춤하다가 조선도 지금 다시 다 파란불 펄스로 다 돌아서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있고 엔터는 조금 이따 좀 분석하겠지만 엔터도 지금 빨간불로 돌리고 있고요. 자, 오늘 유창희 본부장 이 젠슨왕을 싹 다 버리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반대편으로 다 서고 있거든요. 의료 AI까지도 버리고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이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중국에 차라리 올라타야 될지. 일단 뭐 젠슨왕 GTC 관련돼서는 이미 좀 주가 좀 선 반영됐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별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들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로봇이라든지 혹은 뭐 자율주행,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 쪽보다는 이제 의료 AI 쪽, 의료 AI, 유리기판 이런 부분들은 버릴 건 아니다.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기회를 잡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매수가 아니라 흐름을 좀 보면서 기회를 잡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신이 있는 쪽에 붙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변동성이 있지만 조선주가 아침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바로 그리고 방산주 어저께 진짜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보였던 한국항공우주도 다시 6%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이라든지 조선이 좀 비싼 느낌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쪽에 대한 확신함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다시 2%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내일 이후의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동양철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동양철관 상황을 좀 보면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국 단타 대회. 전국 단타 선수들이 일단 다 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바로 갭으로 떠가지고 한 6%대를 올라가고 7%또 갔다가 지금 정말 많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벌써 거래 대금이 700억을 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것도 1,000억 넘은 것도 이제 요 최근에 올라간 건데 자, 변동성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철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동근 대표와 엔터로 좀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기대감 컸잖아요. 또 중국 인사도 오고 한알령 해제도 오고 그런데 어제 그제 뉴스를 보면 JYP 박진영 대표에 대한 비난이 지금 또 쇄도하고 있고 엔터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두 가지죠. 엔터주들이 지금 이제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어요. 네. 결국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타이밍이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 잘 보시면은 5일선이나 11선 정도에서 지금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JYP가 여기서 조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망쳐놓은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이 늘어난 거는 결국은 그 중국의 음반 관계에서 이 어떤 반영의 어떤 그 시기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확 늘었는데 이익이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실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엔터주들이 과거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몇몇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미스가 나면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던 맞아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JYP도 그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오히려 JYP 같은 경우도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작년 실적 안 좋았던 부분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기 반영의 문제, 두 번째는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JYP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JYP의 약점은 그러니까 라인업이, 그러니까 기존의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신진 아티스트들이 이걸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신진 아티스트들의 매출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게 그동안의 약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 데뷔하는 그 뭐 킥플립이라든가 뭐 이런 그 넥스지라든가 이런 그룹들을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이제 수익화하는 과정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전의 약점을 탈피하면서 굉장히 수익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수익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말하면은 올해 실적을 보면은 지금 사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러니까 다른 엔터주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 나왔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플러스 알파다. 올해 실적만 놓고 봐도 엔터주들은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을 또 하나의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 업종까지 분석을 했고요.